달콤한 여인의 살레움 치자꽃 향기. 문학이 사랑한 꽃들. 김민철 지음. 정미경.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치자꽃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지러울 만큼 다디단 향을 내뿜는데도 꽃은 어딘가 처연해 보였다. 꽃에 관심을 갖기 전 치자에 대한 인상은 열매를 노란 물을 들이는 엽료로 사용하는 식물이라는 정도였다. 그러다 꽃이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름다운 하얀 꽃과 함께 강렬한 꽃 향기에 관심을 가졌다. 초여름 치자꽃은 신선하면서도 달짝지근한 향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다음 두 소설을 읽고 치자꽃 향기가 여인의 향기임을 알았다. 정미경의 단편.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주인공은 아동도서 편집자다. 두세 달 후 치과에 쌓인 윤조와 결혼할 예정이다. 윤조는 시댁에서 마련해 놓은 아파트로 미리 들어오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자존심 때문에 시장 골목 끝에 자리 잡은 방을 얻어 머물기로 했다. 거방에선 첫날부터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가 주인공 방으로 도망쳐 들어온다. 여자의 이름은 미옥으로 백수 남편의 어처증 때문에 매 맞고 사는 여성이었다. 알고 보니 주인공과 동갑내기인 미옥은 큰 입을 벌려 해퍼 보이게 웃지만 눈웃음이 예쁘고 화장품 냄새와 섞인 아릿한 살냄새로 육감적인 데가 있는 여자였다. 미옥이 보이게 쓴 치자꽃 향기가 떠돈다. 선반엔 깨소금 한돌 떨어져 있지 않았고 좁은 공간에 달콤한 향내까지 떠들고 있었다. 싱크대 위 목이 긴 유리컵에 흰 치자꽃 가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마당가에서 끄고 온 것일 게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치자꽃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지러울 만큼 다디단 향을 내뿜는데도 꽃은 어딘가 처연해 보였다. 찢어진 여자의 눈두덩이 떠올랐다. 미옥이라고 했던가. 방을 나가기 전 미안한 듯 살짝 웃던 여자를 닮은 꽃이다. 어처정시 달리는 미옥의 살려. 그 집 건너방에는 비슷한 또래의 영화감독 성우도 살고 있다. 그는 캠코더를 들고 다니며 골목길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다. 주인공은 성우의 도움을 받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성우를 알아간다. 성우는 미옥의 귀에 치자꽃을 꽂아주고 캠코더를 찍는다. 주인공은 미옥과 성우를 만나면서 시장 골목에서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윤주와는 교접합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다정다감한 성우에게도 서서히 끌린다. 어느 날 미옥과 남편이 심하게 다투다 방에 들어간 날 미옥은 어이없이 남편에게 살해당한다. 성우는 그런 장면까지 캠코더로 담지만 결국 자신이 찍고 싶은 건 이런 것이 아니라며 필름은 주인공에게 맡긴다. 필름 제목이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였다. 주인공이 그 집을 떠나는 날 성우는 대부분의 우린 별이 아니라 스스로는 빛나지 못하고 차갑고 검은 덩어리예요. 존재란 스스로 빛날 수 없는 것.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늘도 되고 때론 검은 달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우는 우리는 서로를 비추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 일종의 프로포즈를 한 것이다. 주인공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지만 다시는 동화를 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스쳤다. 이청준의 단편 치자꽃 향기에서 이 꽃 향기는 더 에로틱하다. 소설의 화자인 남편은 어느 날 아내에게 황당한 부탁을 한다. 자기의 절친 중에 한 달에 한 번쯤 여자 알몸을 훔쳐보지 못하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친구가 있는데 벌써 몇 달째 여자 알몸을 보지 못해 거의 미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 보름달이 뜬 밤에 마당 우물가에서 한 번만 멱을 감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내는 처음에 펄펄 뛰며 미친놈 취급을 했으나 계속 절실하게 부탁하자 마침내 성낙한다. 드디어 약속한 날 우물가에 치자꽃이 피어있다. 아내는 역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우물곁 치자꽃 나무 곁에 뽀얀 달빛을 받고 서 있었다. 달빛에 젖은 아내의 알몸은 짐작했던 대로 그 생김이나 곡선이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 보였다. 그녀는 그냥 온몸으로 달빛을 빨아들이며 입상처럼 무견한 자세로 환한 밤 치자꽃을 향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듯 이따금 한 번씩 그 번쩍거리는 달빛을 향수처럼 어깨에서 조용히 씻어내리곤 할 뿐이었다.
비로소 그 안으로부터 훈훈한 치자꽃 향기가 지옥의 코를 찔러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론 밝은 달빛으로 하여 더욱 허드레져 보이는 그 생가의 치자꽃으로부터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옥에겐 그게 또한 여인의 밤냄새였다. 이 청춘의 치자꽃 향기는 이처럼 여인의 향기를 넘어 여인의 밤냄새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친구는 핑계일 뿐 관음증 환자는 남편 자신이었다. 그는 어려서 치자꽃 필 무렵 동네 처녀들이 동네 우물가에서 밤 목욕을 할 때 파수꾼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은은한 치자꽃 향기 속에서 여인들의 알몸을 훔쳐보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조정리의 태백산맥에서도 가장 육감적인 등장인물인 외서대기 처녀 시절 유달리 좋아한 꽃이 치자꽃이었다. 이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6년 발표한 작품이다. 이런 파격적인 내용에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했다.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환상의 중요성을 보여준 작품, 이른바 심미적 거리를 다룬 것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로 대치시킬 수도 있다고만 평했다. 동아일보 1976년 11월 22일자. 다양한 전문직을 다루는 정미경 작가의 소설더. 정미경 1960년생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2001년 41세 뒤늦게 소설에 등단했지만 그동안 장밋빛 인생 등 장편 3권, 나의 피투성이 연인 등 소설집 5권을 내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다. 정미경 소설을 읽으면 참 깔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필요한 문장이나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주인공의 행동이나 생각도 예리하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자연스럽다. 또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다음 장면이 궁금해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힘도 좋다. 문학평론가 김미현 이화여대 교수는 작가론에서 그의 완벽에 가까운 구도와 설계, 균형 잡힌 굴조와 부대 속도감 있고 자연스러운 문장이나 대화, 생생한 디테일 등도 정미경 소설의 장점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들로 미뤄 작가는 예민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은 것 같다. 다양한 전문직을 다루는 것도 정미경 소설의 특징이다. 다른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에서는 아동물 편집자 2006년 이상문학상 수상자, 밤이여 나니어라 에서는 영화감독, 나의 피투성이 여인에서는 도서관 사스가 주인공이다. 이 밖에도 이상한 슬픔의 원더랜드에서는 펀드 매니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등 매번 작품을 쓸 때마다 다른 전문직을 등장시키고 있다. 김미형 교수는 무엇보다도 읽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그의 전문가 수준에 육박하는 디테일의 묘사라며 정미경은 그것이 못이 되었던 자신의 소재 또는 배경으로 삶은 영역에 대해 치밀하게 취재한 후 육화시켜서 소설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현대인의 삶에서 직업과 존재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직업 자체가 인간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치자꽃, 치자의 4가지 아름다움은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 쓴 양화소록은 치자는 4가지 아름다움이 있다. 꽃 색깔이 하얗게 윤택한 것이 첫째요. 꽃 향기가 맑고 부드러운 것이 둘째요.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는 것이 셋째요. 열매로 노란색을 물들이는 것이 넷째이다. 치자는 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다. 치자나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치자나무는 꽃두선이과에 속하는 상록 작은 키나무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중국이 원산지다. 그래서 누가 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절로 자라지는 않는다. 제주도 등 남쪽 지방에 가면 밖에서도 잘 자라지만 중부 지방에서는 밖에서 겨울의 추위를 이기지 못해 대개 화분에 심어 가꾼다. 여름에 피는 꽃은 꽃잎이 대개 6개로 갈라지는데 꽃 색깔에 약간의 우윳빛이 나는 듯한 흰색이고 꽃잎이 좀 두텁다. 꽃은 흰색이다가 점점 노래지는데 이혜인 수녀는 시 치르른 치자꽃 향기 속에서의 치르른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빛으로 떨어지는 꽃이라고 잘 묘사했다. 가을에 익는 중홍색의 껍질을 가진 열매는 우리나라 전통 엽로 중 대표적인 황색 엽로다.
치자라는 이름은 열매 모양이 손잡이가 있는 술잔, 치와 닮았다고 여기에 나무 목자가 붙은 것이다.